내 디자인은 왜 별로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지 핀터레스트만 봐서 그렇습니다. 레퍼런스를 따르되 그 안에 본인의 철학과 예술성이 없으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트렌드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레퍼런스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은 철학과 예술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해외에서 맥도날드 이미지는 방문자들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만남의 장이 되며 여행객들에겐 한 끼를 때우는 공간이 되며 노숙자들에겐 보금자리 같은 공간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이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 현상을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공간주의 예술가 루치오 폰타나를 소개하며 어떻게 공간주의 예술을 표현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테리어와 브랜딩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철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에 영감을 드리는 동킴입니다. 벽을 자르는 건 파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여는 행위일까요? 오늘은 공간주의의 창시자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인테리어 디자인에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치오 폰타나는 이탈리아의 화가 및 조각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아닙니다. 폰타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작가로 20세기 중반에 공간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치라는 연작에서는 캔버스에 작은 구멍들을 뚫었는데요. 평면의 그림을 넘어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차원을 열어 보이려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배기 연작에서는 날카로운 칼로 캔버스를 절개했습니다. 남겨진 절개 자국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상징적 제스처였습니다. 폰타나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물질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주의 무한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작은 구멍들을 뚫어 회화가 아닌 우주와 시간을 담는 창으로서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우주에 집착을 했을까요? 당시 1957년부터 1975년은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우주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인공위성이 발사가 되고 유인 우주선이 올라가고 결국 달 착륙까지 이어지면서 우주는 인류의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국가적 기술력과 이상 체제의 우위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동시에 과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알려지며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시공간, 즉 4차원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폰타나는 이 시대적 배경을 예술로 번역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하겠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도 하겠다 또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가 아닙니다.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치오 폰타나의 활동 시기에는 예술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고 여러 동시대 작가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예술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덜어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잭슨 폴록은 추상 표현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액션 페인팅 기법을 활용해서 말이죠.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전신을 사용해 물감을 흩뿌리는 방식을 통해 평면을 넘어서 행위 예술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도했다라는 상징성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의 공간을 설명하며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헤테로토피아는 단순한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뒤집힌 현실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와 집약하는 장소입니다. 또는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건물이 아니라 수백 년의 지식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묘지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본래 묘지는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회 옆 마을 한가운데서 공동체의 일상과 함께 존재했죠. 사람들은 집을 오가며 늘 죽음을 마주했고 삶과 죽음이 같은 공간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위생과 도시계획의 논리에 따라 묘지는 점차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죽음은 일상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관리되고 격리된 차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묘지는 단순한 기능적 장소가 아니라 삶 속에 배치된 죽음의 질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공간입니다. 해외에서는 공동묘지를 공원처럼 사용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런던에서 생활하던 시절 저의 첫 전시도 실제 과거 공동묘지 앞골 땅을 갤러리 공간으로 변화시킨 전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저의 어릴 적 놀이터였던 아버지의 타이어 가게는 친척 형들과 총싸움을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현재 그곳을 지나면 똑같은 공간이지만 저는 그 시절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곳을 지나면 아버지의 젊음을 경험하실 수 있겠죠. 이처럼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로만 기능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억과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하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소토피아적 공간, 즉 주류 공간입니다. 질서가 있고 기능적이고 규격화가 된 공간이죠. 프랜차이즈 카페, 대형 쇼핑몰, 호텔 로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편리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결국 잠깐의 트렌드로 소비되고 마는 공간입니다. 반대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은 다릅니다. 이곳은 주류 공간의 질서를 교란하고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불러오는 공간입니다. 버려진 창고를 갤러리로 바꾸거나 매장 한쪽을 비워 여백으로 남겨두고 빛과 소리로만 체험을 설계한 카페, 혹은 한 브랜드 공간이 전시장, 커뮤니티, 휴식처로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은 방문자들에게 단순한 소비 이상의 경험을 남기고 브랜드의 철학과 예술성이 스며든 강렬한 장소로 기억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맥도날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에게는 단순한 패스트푸드점이지만 청소년에게는 만남의 장소, 여행자에게는 잠시 머무르는 쉼터, 노숙자에게는 보금자리가 됩니다. 똑같은 공간이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헤테로토피아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공간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벽 하나를 베거나 여백으로 남기는 것, 조명 설계에서 빛만을 활용하는 것, 가구 배치에서 빈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워두는 공간을 뜻하는 유유 공간은 일반 방문자가 철학적인 의미로 곧바로 읽어내기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공간을 즐기러 왔는데 왜 여길 비워뒀을까? 라고 깊이 고민하진 않겠죠. 그런 질문은 전공자들에게만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점을 인지하고 방문객이 무의식적이라도 질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철학적 질문을 추상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심어 놓아야 합니다. 그 장치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과 메시지를 시각적 오브제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패턴화된 디자인, 벽에 붙은 메뉴판들, 공간의 일부를 관통하는 구조적 장치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이 하나의 신호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문지가 되고 방문객은 그 경험 속에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경험이 브랜드의 차별점이 되고 고객 충성도를 높입니다. 유유 공간을 활용한 실제 예술 인테리어 방법을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이번 영상이 어려우셨다면 이어 시청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폰타나가 캔버스를 베어 그 너머의 차원을 열었듯이 유유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절대 자석으로만 그 공간을 배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공간을 해석하는 힘이 바로 철학과 예술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층위를 읽어내고 새로운 서사를 불어넣는 순간 그 공간은 비로소 헤테로토피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과 예술이 디자인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누구나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것을 처음 시도했다라는 용기와 발상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신대륙을 발견한 뒤 귀족들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항해라고 비아냥거렸을 때 콜럼버스는 달걀을 가져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세우지 못했지만 그는 달걀 끝을 살짝 깨트려 세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막상 알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처음 시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다 쓰는 레퍼런스를 답습만 하면 금세 잊히지만 발상을 전환하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예술적 관점을 담아보고 싶으시진 않으신가요? 스튜디오 동킴에서는 예술과 인테리어를 융합한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실제 방법과 이유를 이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인테리어와 브랜딩의 인사이트 그리고 영감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꾸준히 좋은 영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